경찰이 압수한 불법 폭죽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불법 폭죽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는 독립기념일 연휴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사상 최다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항공업계는 밀려드는 여행 수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늘부터 가스세를 갤런당 0.6센트 추가 인상했습니다. 가솔린 가격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플로리다주 콘도 붕괴 사고의 구조 작업이 추가 붕괴 위험이 제기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첫 소식입니다. 사우스 LA 지역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나 경찰을 포함한 17명이 다치고 상당한 재산 피해까지 났습니다. 이번 사고는 경찰 당국이 압수한 불법 폭죽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건데요. 독립기념일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우스 LA 지역의 한 가정집. 불법 폭죽이 대량 발견돼 경찰 당국이 수색에 나섭니다. 압수한 일부 폭죽을 해체하기 위해 폭발물 처리 장갑차에 실자 갑자기 갱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10파운드의 폭죽이 폭발해 장갑차는 초토화되고 주택가 한복판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All our windows are broke. From my bedroom to my brother's room, like everything was shattered. 폭발 사고로 인해 경찰관 10명을 포함해 총 17명이 다쳤고 다수의 주택과 인근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당국은 압수한 불법 폭죽을 수송하기엔 너무 위험했다며 즉시 해체를 시도했는데 폭발이 발생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When the techs find a substance that's really volatile and very dangerous, they try to detonate it in place because it's just too dangerous to transport on a normal vehicle. 해체 작업은 폭발물 제거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장갑차도 폭발물 해체용이었습니다. 장갑차는 실린 무게보다 최소 5파운드는 더 감당할 수 있었는데 왜 폭발이 발생했는지 아직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Protocols were followed and pursued, but something happened in that containment vehicle that should not have happened, and we don't know why. But we intend to find out why. 이번에 발견된 폭죽은 판매용으로 급조된 불법 제품이며 타주에서 대량으로 들여온 것으로 현장에선 27살 남성이 폭파 장치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독립기념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불법 불꽃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플로리다주 콘도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다니엘라 레빈카바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장은 콘도 건물 북쪽과 남쪽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움직임이 감지돼 건물의 추가적인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구조 작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작업이 언제 재개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실종자는 145명에 달하며 어제 4살과 10살 어린이 시신 2구가 추가되면서 사망자 수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오늘 사고 현장을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과 만나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을 100% 연방정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스세가 오늘부터 추가로 인상됩니다.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가스세 인상 법안 SB1에 따라 오늘부터 가솔린 1갤런당 주정부 가스세 부담이 51.1센트로 0.6센트 인상됩니다. 가스세로 인한 주정부의 추가 세수는 연간 52억 달러 정도로 예상되며 이는 도로 유지와 보수 비용 등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가스세는 지난 2017년 12센트, 2019년 5.6센트, 그리고 지난해 3.2센트 오른 바 있으며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레귤러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4 31센트로 지난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미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비싼 가솔린 가격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여행객 수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항공업계 역시 밀려드는 여행객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비행기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는 350만 명.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4% 폭증한 수치입니다. 움츠렸던 여행 수요가 독립기념일 연휴를 기점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You're missing a lot of social contact that way. So that's the thing I look most forward to, reconnecting with loved ones. 여행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공항과 항공업계는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밀려드는 여행객들을 감당하지 못해 수십 편의 항공편을 취소할 정도입니다. The airlines, airports, and the TSA, I think, were all surprised by how quickly travel has rebounded. 이에 더해 자동차 여행객 수는 4,300만 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솔린 가격이 변수로 떠올랐지만 폭발하는 여행 수요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People are getting back to the roads and traveling more. 한편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에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디즈니랜드가 있는 플로리다주 올랜도와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 고용시장과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실업지표 개선에 뉴욕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5만 건 감소한 36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직전인 작년 3월 둘째 주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 예상보다 줄었고 지난 12주 동안 10주에 걸쳐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확진자 수가 급감하고 경제가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쇼핑과 여행, 외식, 야외 행사 등의 소비를 늘리면서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가 대거 필요해졌습니다. 기업들도 그간 억제됐다가 급증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새로운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업급여가 과도해 구직 활동에 걸림돌이란 지적이 있었는데 지급을 조기에 중단하는 주가 늘어난 것도 청구 감소의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는 6월 한 달 동안 67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증가해 고용시장의 회복 조짐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 줄어든 일자리는 여전히 700만 개가 넘습니다. 뉴욕 증시는 실업 지표가 좋아졌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52% 상승한 4,319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0.38% 오른 34,633, 나스닥은 0.13% 오른 14,522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데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보였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에 따르면 주내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00명대로 집계돼 지난 2주 사이 1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에선 신규 확진자의 거의 절반이 델타 변이로 나타났고 이 중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로 알려졌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에서 카운티별 차이가 뚜렷하다며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변이가 퍼질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 전역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됐으며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26.1%가 델타 변이 감염자로 조사됐습니다. 올림픽 개막이 불과 20일 남은 도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심각한 수준인 폭발적 확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긴급 사태 선언 재발령이 검토되고 있고 올림픽 경기도 무관중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는 다시 인파로 뒤덮였고 최대 쇼핑가 긴자의 백화점 앞엔 개점 전부터 줄이 생겼습니다.
家にいる時間が長かったので、購買意欲がかきたてられるというか。 2명 이하 90분까지만 허용됐지만 거의 2달 만에 주류 판매가 재개되면서 술집들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ちょっと開放感ってありますよね。自重しなきゃいけない部分はありますけどね。 긴급 사태 해제 후 경계감이 풀리면서 도쿄 확진자는 다시 700명대까지 늘었습니다. 정부가 정한 7개 지표 가운데 일주간 10만 명당 확진자 수와 자택 등 요양 중인 확진자 수는 가장 높은 4단계 폭발적 감염 확대에 들어섰습니다. 병상 사용률 등 나머지 5개 지표도 3단계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신규 확진자가 현재 30%에서 7월 중순 50%로 늘어나고 올림픽 기간 중 확진자가 4,000명까지 늘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デルタ株でさらにその感染拡大のスピードが速くなるという可能性も考えた対策というのが求められると。 백신 총력전도 주춤해졌습니다. 공급량이 모자라 직장 접종 신청은 중단했고 일선 지자체에선 예약을 못 받고 있습니다. ワクチンが来ない以上打てませんので、ワクチンの不足に伴う対応といたしまして予約受付の一部延期と。 결국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 선언 재발령까지 검토하기 시작했고 관객 10,000명까지 허용하려던 올림픽 경기도 무관중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そうした時に無観客もあり得るということを私から明言しています。 현재 발령 중인 만연 방지 조치의 연장 또는 긴급 사태 선언의 재발령 어느 쪽이든 도쿄 올림픽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개최하기 어렵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뉴욕에서 혼자 길을 걷던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지난 28일 월요일 저녁 8시 10분 브루클린의 이스트 윌리엄스버그를 걷고 있는 한 여성을 남성이 계속 따라오면서 성추행한 영상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 남성이 여성을 계속 주시하며 따라가자 여성이 의식했는지 잠시 멈춘 후 남성을 보냈고 그 후 다시 따라가던 남성이 갑자기 여성의 뒤를 달려들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엉덩이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여성은 무언가로 남성의 머리를 가격했고 남성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남성 5피트 5인치가량의 키에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으며 몸무게는 165파운드로 추정한다며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전력회사 PG&E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G&E 측은 산불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36억 달러 규모의 요금 인상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PG&E가 요청한 요금 인상폭은 18% 정도로 고객은 가구당 가스와 전기 요금으로 매달 평균 36달러를 더 내야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상 요금의 절반은 가스와 전력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며 산불을 방지하는 데 쓰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주공공유틸리티위원회가 인상안을 승인할 경우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연방의회 난입 사태의 진상을 조사할 특별위원회 구성이 발표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늘 공개한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주도했던 애덤 시프 연방하원 정보위원장과 해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리즈 체니 하원 의원 등 8명이 포함됐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베니 톰슨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외에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협의한 후 선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의 진상조사 마감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최종 패널 선택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중간 선거가 있는 내년까지도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상반기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올해 상반기 40만 7,135대를 판매해 상반기에서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6월 한 달간 판매 대수는 72,465대로 월간 최다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아차 역시 올 상반기 37만 8,511대를 기록해 최다 판매 실적과 함께 6월 판매량에서 6만 8,486대를 기록해 월 4개월 연속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한인 커뮤니티를 응원하는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하이트 진로 아메리카는 지난 28일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서 팬데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한인 식당 관계자들을 초청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테라 맥주의 미국 출시를 위한 골프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트 진로 측은 이번 대회 참가비와 경품 티켓 판매 수익금을 모두 아시안 혐오범죄 방지기관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권 대선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이 지사는 공정과 실용을 강조했습니다. 최대 약점으로 거론돼온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과하면서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대선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직 대통령 묘역이 아닌 무명용사의 탑을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따른 참모는 단 4명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름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또는 위패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이 지사는 출마 선언 자체도 대규모 출정식 대신 14분짜리 동영상 공개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실업 등 모든 문제는 저성장에 따른 기회빈곤이 원인이라며 산업경제 재편과 공정성장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공정이라는 단어만 13번 말하며 강자를 절제시키고 약자를 보듬는 억강부약의 정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은 물론 규제 합리화와 노동시장 개선 같은 실사구시적 공약도 내놓는 등 공정과 실용을 모두 강조했습니다.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할 일은 했던 것처럼 실용적 민생 계획에 집중해서 국민의 삶이 체감적으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약점으로 거론돼온 형수 욕설 사건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당시 폭언을 한 건 사실이라며 형수와 지금은 고인이 된 친형이 어머니를 협박하고 폭행해 참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눈시울을 붉힌 이 지사는 당시 공직을 그만두는 것도 각오했지만 이제 10여 년이 지났고 그 사이 성숙했다며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시정 개입이나 이권 개입을 막다가 생긴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 감안해 주시고 또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유력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미래에 대한 이야기 없이 과거만 말하는 게 아쉽다며 더 공부하고 오라고 견제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이번엔 야권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있을 장모의 1심 선고를 주시하며 비공개 일정을 보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출마 선언 이틀 만에 공개 일정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SNS에 어떠한 비난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오직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걷겠다는 짧은 글만 남겼습니다.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의 잠룡들은 잇따라 대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듯 경험 있는 리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험이 필요하고 또 국민의 삶을 아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입법, 사법, 행정의 3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총선 참패 책임에 대한 질문엔 실패도 스펙이라고 응수했고 강경투쟁, 강경보수란 평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공약하며 대권 경쟁에 합류했고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해온 경제통 윤희숙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뻔한 결과다. 그들만의 리그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야권 주자들의 견제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한 윤 전 총장의 모호한 입장을 지적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입당에 시간을 끄는 건 정치 지도자로서 맞지 않다며 윤 전 총장의 빠른 입당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어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 정보통신 계열 우수 학생들을 한국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로 키우겠다며 시작한 사업입니다. 당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 사업에 지원했고 장학금 100만 원과 노트북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집 공고에는 고등학교나 대학원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대표는 졸업생 신분이라 지원 자격이 없었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습니다.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표 측은 애초 지원 자격이 재학생으로 제한된 적이 없고 선발 과정이 투명했으며 휴가와 외출 처리도 정확히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지원서까지 공개했습니다. 졸업생 신분이었던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 그런 거 찾아가지고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병무청 실사에서도 그다음에 검찰 조사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하고. 한 시민단체는 군 복무 중 정부 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병역법과 산업기능요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이 대표의 주소지인 노원경찰서 대신 경찰의 특수부격인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맡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불볕 더위가 덮친 캐나다 서부 지역에 산불까지 발생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희부연 연기가 마을 전체를 뒤덮고 연기 속으로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피 당시 긴박한 상황이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산불은 현지 시각 1일 밴쿠버에서 북동쪽으로 153km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돼 산발적으로 번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턴 지역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모든 주민은 마을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하며 현재 주민 250명가량이 재난 상황에 노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소방당국은 산불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을 주민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태국의 관광지 푸켓이 다시 개방됐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이 푸켓을 방문하면 별도의 격리 과정 없이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날 정오에 태국을 찾은 관광객 25명은 공항 내에서 코로나19 검사 과정을 거친 다음 바로 푸켓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여행 욕구를 참아왔던 관광객들은 만족감을 나타냈지만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에게 문을 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자신의 치즈케이크를 먹은 5살 아들을 폭행해 사망케 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아버지의 날을 맞아 케이크를 선물 받은 트래비스 스택하우스는 당시 5살 난 아들 어미어가 자신이 받은 케이크 한 조각을 먹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며 아들의 복부와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했는데요. 아들 어미어는 복부 파열 증세로 숨졌으며 경찰은 아버지 스택하우스를 체포해 2급 과실치사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 6월 29일 열린 재판에서
스택하우스에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8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남극 대륙 기온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 2월 남극반도 북단에 있는 에스페란사 기지에서 기온이 영상 18.3도까지 측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2015년 3월 이후 역대 최대치로 5년 만에 0.8도가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남극반도는 지난 50년 동안 기온이 3도가 올라 가장 빨리 온난화한 지역 중 한 곳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방글라데시 한 해변에 코끼리 암수 한 쌍이 깜짝 등장해서 소동이 빚어졌다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사람 피하려다 바다로 간 코끼리입니다. 사람들이 코끼리 목에 밧줄을 묶어 구조에 안간힘을 쓰는데요. 방글라데시 남부의 한 해변에서 포착됐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멸종위기종 야생 코끼리 한 쌍이 미얀마에서 국경을 건너 바다로 들어간 건데요. 국경을 넘어온 코끼리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본 경험이 있던 마을 주민이 코끼리들을 바다로 쫓아버린 겁니다. 코끼리의 깜짝 출현 소식이 SNS에 퍼지자 구경꾼이 구름대처럼 몰렸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코끼리들은 나흘 만에 바다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익사 위기에 처했던 건데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한 대표는 사람과 코끼리의 마찰을 줄이는 조처를 하려면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양국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에 자그마치 56조 원의 돈이 입금돼 있다면 어떨까요?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일을 겪은 남성의 놀라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실수로 입금된 56조 벼락부자 나흘 천하입니다. 자,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부동산 중개회사를 운영하는 데런 제임스 씨. 지난달 12일 퇴근 후 은행 잔액을 확인했다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생 한번 만져볼까 말까 한 어마어마한 돈이 입금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잔액에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 56조 4천억 원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돈의 출처를 알 수 없어서 평생 모르고 살던 부자 삼촌이 유산을 남겼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는데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정신을 차리고 은행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은행 측은 나흘 뒤에야 돈을 회수하며 기술적 문제가 생겨 일부 고객 계좌가 영향을 받았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돈을 가지고 있던 나흘 동안은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지의 부자 기준 전 세계 25위 갑부였다는 제임스 씨. 나흘이지만 계좌에 많은 0을 봐서 기분이 좋았다고 행복했던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마을 주민의 평균 신장이 1m 미만인 중국의 한 마을이 화제인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물이 문제였네. 중국 키 작은 마을입니다. 중국 스촨성의 작은 키 마을로 불리는 이곳. 거주민 800여 명 중 50세 이상 주민의 평균 신장은 80cm로 상당수가 키 성장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1920년대부터 마을 주민의 주요 식수원인 우물이 문제였습니다. 키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칼슘과 인 성분이 부족했던 건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마을 주민이 심어놓은 농작물도 자라지가 않았다죠. 이를 이상히 여긴 주민과 전문가들이 농업 용수를 조사한 결과 숨겨진 비밀이 또 밝혀졌습니다. 농업 용수에도 농작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가 함유되지 않았던 건데요. 주민들이 평소 식수로 활용하는 우물과 농업 용수가 같았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산골 마을에 수도관이 건설되면서 마을 주민은 이제 문제의 우물물을 마시지 않게 됐다고 하네요. 꽉 막힌 도로 대신에 하늘을 나는 비행 자동차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날개 펴고 슝 에어카의 도시 비행입니다. 하늘을 날아오르는 이상한 물체. 바퀴도 있고요. 날개까지 달린 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모습인데요. 슬로바키아의 한 기업이 선보인 에어카란 이름의 플라잉카입니다. 지난달 28일 시험 비행에서 2,500m 상공까지 도달해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인 두 도시를 35분 만에 주파했는데요. BMW 엔진과 고정 프로펠러가 탑재돼 있고 3분 안에 자유자재로 날개를 접었다 펼 수 있어서 도로 주행과 비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직 이착륙이 불가능해서 전용 활주로가 필요하고요. 전기가 아닌 가솔린을 동력으로 얻는다는 게 단점인데요.
에어카는 1년 내에 출시 예정인데 미국에서는 벌써 약 4만 건의 주문이 밀려 있을 만큼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스리랑카 앞바다에서 대형 컨테이너선에 화재가 발생한 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바다동물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사람이 만든 재앙, 거북이 고래, 떼죽음입니다. 스리랑카 콜롬보 해변에 바다동물들의 사체가 밀려왔습니다. 거북이부터 물고기의 돌고래까지 그 종류도 다양한 데다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지난 5월 콜롬보항에 입항을 기다리다 열흘 넘게 이어진 화재로 싱가포르 국적 컨테이너선이 침몰한 후 최소 200마리의 바다동물이 떼죽음 당한 겁니다. 스리랑카 당국이 사상 최악의 해양 참사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당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던 불길은 12일 만에 잡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침몰한 컨테이너에서 누출된 화학물질과 플라스틱 알갱이가 바다동물의 떼죽음을 부른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스리랑카 환경당국은 사체 일부를 수거해 사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7월 1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